자, 이종복입니다. 12월 10일 만기일 이틀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회다라고 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따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한테 그 광고를 틀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 진짜 일반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진짜 지옥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떠들어는 거 아니야. 나 이 바닥에서 20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고 무엇이 합리적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와서 환율 얘기하고 지금 증권방송을 보든 어딜 봐도 이제 와서 환율 얘기하고 이제 와서 심리 얘기하고 이러는 꼴통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환율을 2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이요. 그치? 내가 근거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그냥 올 초로 갈게요. 올 초로. 자, 올 1월 달입니다. 올 1월 9일 야간 강연방송 때도 보면 환율 얘기 보이죠? 여기서부터 요 날짜를 보세요, 여러분. 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 여기서 시간 길게 가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 환율 얘기 봐봐. 2월 달도 환율, 2월 27일도 환율, 3월 달도 환율, 3월 26 환율, 4월 9도 환율. 나는 1년 내내 환율 얘기하는 사람 맞지? 내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요. 아시겠어요? 이제 와서 환율 가지고 1450간에 1500간에 하면서 공포 분위기 만드냐? 이 꼴통아? 이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공포 분위기 만드는 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율뿐만 아니라 심리,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심리를 강조한 거는 정확히 신의 한 수에서 보면 10월 달부터 지금은 다른 거보다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 준 사람입니다. 보이죠, 여러분? 심리.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줬냐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체감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변동성 요인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해줬던 얘기들인데 지금 저것들을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여기 지금 보다 보면은 외국인 매도 이거를 얘가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여기 있다. 내가 내 입으로 무섭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 어쩌네 하면서 달러 원화 약세 환율 관련해 가지고 뭐가 무서운 건지서부터 여기 보면 11월 초순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밥만 먹으면 얘기해 줬죠.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을 꿰차고 그냥 평상시에 다 해줬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 다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요건들은 여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면서 모든 것들은 주식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심리가 불안하고 변동성 요인이 계속 나오고 매수세가 약하니까 주식들이 그냥 힘이 없이 밀리는 것은 인정. 그것만을 그걸 제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잘 잡든지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적게 하든지 하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대박이 나는 건데 주식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그게 득실거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득실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공포에 쩔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신용을 쓰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물량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 매도화 되겠죠. 그럼 바닥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내일이나 언제 오늘도 내가 그걸 뜨긴 떴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동시호가 때 진짜 나는 심리를 강조시키는 거야 지금. 이게 심리야.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지. 전문가라면. 보세요.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여기가 보면 2022년 9월 30일이잖아. 맞아요? 8시 47분이라는 것은 동시호가 직전이잖아요. 그냥 죄다 예상 체결가가 하한가를 가리키고 막 일하고 있잖아. 봐봐. 9월 27일도 그냥 예상 체결가가 그냥 하한가를 가리키고 있잖아. 봐봐. 9월 26일도 예상 체결가가 다 저렇게 시퍼렇게 물들어 있잖아. 9월 26, 27, 그 다음에 9월 30일, 그 다음에 여기는 9월 28일인데 이건 순간적으로 나오는 변동성인가 빼버리고 확인했죠 여러분. 8시 44분 9월 27일, 9월 30일 8시 47분, 9월 26일 8시. 내가 이걸 왜 갖고 있겠어? 이런 데이터를 왜 갖고 있겠어? 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양감사도 저시름은 그만이고,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기세라고. 주식은 심리가 꺾이는 순간 그냥 주식하면 안 되는겨. 여기 포카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내가 텔레비에서도 얘기했잖아. 포카를 치다 보면은 옆에 있는 놈한테 한번 당하면 걔가 질러대면은 액면에 에이스만 있어도 아봉출인 것 같고 아집인 것 같고 쫄아갖고서 배팅도 못하지. 그지? 주식은 기 꺾이면 끝나는겨. 내가 기 꺾이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모든 것들이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지. 자, 동시호가에 하한가 호가 나오고 정신없이 저 쇼를 한 게 2022년 9월 26일에서 30일 사이였어. 여기서 바닥 나오고 엄청난 폭등 나왔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폭등 나오니까 여기서 쫓아 들어갔을 거 아니야 또. 그지? 그리고 죽여버리니까 또 작살났고, 작살나서 포기했더니 또 폭등 나오고 완전 거꾸로 움직인 거 보이죠? 이런 게 근거야.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증권 전문가로서 20년 이 바닥에 있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생 산 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나 이거 일반인들 꼬시는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환율 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나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특히 환율하고 되게 예민해요 여러분. 애들을 교육시켰던 사람이잖아. 그것도 3명씩이나. 보시면은 이 환율이 지금 우리한테는 공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러를 쓰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달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예요. 공포. 근데 반대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대가 되는 거잖아.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미국으로 간다고? 야, 이 꼴통아. 어차피 여기서 미국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20% 40% 수익을 엔비디아에서 거둔다 칩시다. 만약에 환율이 하향 안정돼 가지고 1300대로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손실나. 이 돌대가라.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지금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원화로 환전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그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갖고 미국 주식을 산다고? 정신 차려. 물론 미국 주식이 더 잘 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먼저 본 다음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이미 환율이 1,300원 초반에 있거나 환율이 저 밑에 있을 때 미국 주식을 한 사람들은 꽁 먹고 알까지 먹고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더 이상 시간 관계상 뺄게요. 우리는 아니야, 비트코인도 내가 그때 신의 한 수인지 어선지에서도 얘기해 줬던 것 같아. 여러분들 내가 비트코인 뜯어 말리라고 했던 타이밍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내가 비트코인을 뜯어 말리라고 했던 게 이쪽에 있을 때였어요. 이쪽에 있을 때 2021년에서 2020 요 사이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뜯어 말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급락 나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죽은겨. 15,000까지 죽은 거야. 한 7만 원저리에서. 이렇게 죽였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낸 사람들이 이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이 잘 간다고 여기서 또 따라 붙는다? 물론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 그치만 이거는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이라든가 저 진짜 엄청난 종목들이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어디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소간의 고생을 조금은 더 할 수는 있겠죠. 다소간의 고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올라가는 거야. 주식이라는 상품은 결국은 올라가는 상품이요. 그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타이밍인 거야, 여러분. 타이밍. 근데 여러분들은 그 타이밍에 취약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그 타이밍인 거잖아.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서 지금은 주식을 할 때다. 지금은 주식 말고 다른 걸 할 때다. 지금은 뭐 관망할 때다. 이런 걸 결정하고 판단해서 내놓는 그 의견의 정확성으로 인생을 20년을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최근에 엄청난 주식시장에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역설했던 걸 한번 보여줄게요. 지난번 야간 강연방송 타이밍이 증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내가 야간 강연방송 한 게 한 달 전이잖아. 볼까요? 아니 한 3주 정도 전이잖아. 이거 그 왜 종목장세 필수기법 온라인 강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완벽한 강의는 없다. 성공 투자를 위한 매매 기법 완결판. 이종복 전문가의 11월 아카데미. 약세장에서도 강한 추천주 수익률. 내가 야간 강연 방송할 때 내 입으로 약세장이라는 단어 쓴 적 없죠. 근데 조 타이밍은 약세장이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갔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타이밍 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놓치면 후회합니다라고 하면서 광고 들어간 거 확인했죠? 허언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더니 역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고, 그러더니 역사상 거의 뭐 이건 거의 IMF급이잖아요. 증권 역사상 거의 IMF급. 그죠? 보이죠, 여러분? 환율이 1420, 1450대는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2022년 그 주식장 역사적인 바닥에 있을 때 그 위치에 환율은 있잖아요. 근데 저 당시 종합은 280대였고, 보이죠?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320대잖아. 그만큼 올라와 있잖아. 이런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근거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추세가 약하고 시장이 변동성 요인이 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인은 있으나 나는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 직업이요. 그리고 이 적중률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안 먹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나중에 가봐라 이거지. 대신 지수가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340, 350으로 급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서나 따라붙지 마 일반이나. 이 얘기는 뭐예요?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걸 지금 빨리 깨우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장은 저기까지는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저기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높아져?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고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고 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변동성이 나온다 쳐도 결국에 가서는 340, 350대까지 장이 올라간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초행길 가는 거의 차이점. 여러분 주식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1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든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뭐든 그거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살죠. 그게 100% 확신하다면 지금 어떤 고생이 있든 뭐가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지. 최고가 된다는데.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그 희망을 먹고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라고만 명확하면 지금이 바닥인겨. 그게 주식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직접 지불을 하고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생기고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됐다가 이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고 우리는 훈수를 두는 상황이잖아. 내가 직접 삼성전자를 사지 않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밀려도 금전적으로 깨지거나 이러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중률로 우리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가장 객관적인 훈수를 둘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전 영상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어제 어이가 없어서 거의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무엇을 말을 하면서 상대방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게 직업인 사람이잖아. 여기서 말한 거하고 저기서 말한 게 다르면 그날로 끝장나는 게 우리 직업이야.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회원들이 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해갖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 해준 거 여기 확인했죠? 나는 개인들을 꼬시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이 가장 젊은 날. 내 나이가 어때선가? 지금 현재가 가장 젊은 날인 거잖아. 지나온 것은 지나온 과거잖아. 앞으로를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젊은 날. 주식도 마찬가지. 지수가 꼭대기에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좋고 여러분들이 주식 사서 돈도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하면 그 말은 잘 들어. 근데 지금처럼 작살이 나 있을 때는 계좌가 작살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숨어서 이 짓거리 하는 놈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결국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누가 맞았어? 이해됐죠 여러분? 내 영상으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일단 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안 먹힌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건 지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회인데
내가 이 역사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지금은 종목들 추세가 꺾여가지고 종목들 차별화가 심한 건 인정. 요 말이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요 말이. 그건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지. 근데 기준과 원칙이 있거나 말귀를 알아듣거나 사고 팔 수 있거나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지. 내가 찍어주니까.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은 안 먹히거나 오히려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치만 나중에 보자고.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기회는 맞는 거고, 가장 증권 역사상 가장 나쁜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을 보다 보면은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그것은 기존에 찾아놓은 거에 있지. 보세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보세요.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최고의 매수 기회인데 여기가 대바닥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치만 어쨌든 악재가 바닥에서 나올 때는 매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호재가 매도라는 단어로 있죠. 바닥에서 호재가 나오면 매수 기회가 아니고 폭등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짓누르는 것이 해결되는 쪽으로 나온다면 이건 가정법인 거야. 가정인 거야. 지금 상황을 짓누르는 악재가 해소되면은 폭등인 거지 매수 기회가 아니고. 왜? 지금은 위치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수가 많이 빠져있는 위치잖아. 주식 이렇게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분석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개인들을 꼬시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주식장 대세 판단법에 입각해서도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매수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얘기하는 주식장 대세 판단법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주식장 대세 판단법 주추세 중심축 이탈, 요거 이탈된 건 맞아. 근데 걸려있어.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저항 돌파 실패인데 지금은 저항 돌파 쪽으로 간 적도 없어. 그 다음에 메이저의 수급 변화인데 외국인들이 주식만 팔았지 선물은 하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도 업종의 순환매만 생기면 여기는 역사상 최고의 바닥이 맞는 거지. 다만 주도 업종이 없고 주도 업종의 순환매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한 것도 인정.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뭘 가리켜? 주식장 대세에서도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뭘 가리켜요? 매수를 가리키잖아.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필해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도 찾으라고. 어때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마켓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공포지수.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변동성 지수입니다. 근데 변동성 지수가 어때요? 물론 이건 말이 씨가 돼도 이거는 영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는 할게. 이 변동성이 이걸 깨고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 버팅기고 있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러지 않기를 제발 바라면서라도 얘기는 할게. 저럴 수도 있기는 있는 거야. 언더? 그치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에 와서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있어도 지금이 어쨌든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이 고점을 어쨌든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해는 게 맞는 거지. 나중에 만약에 변동성 지수가 이쪽으로 꺾이고 종합이 340, 350으로 갔을 때 일반인들 잘 들어봐. 내가 왜 남들과 다르고 일반적인 이 꼴통 같은 놈의 새끼들 공포 분위기 조장하는 새끼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 줄게.
내가 뭐가 다른지를. 이게 클래스가 다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수가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해설이라는 얘기야. 여기 초보자들. 지수가 나중에 저렇게 갔는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지수가 이렇게 밀렸을 때 변동성 지수가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를 지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얘기하는 놈들을 조심하라고. 야 일반이나 걔네들은 앵무새고 걔네들은 그냥 있는 척하는 놈들인 거야. 나의 이 어떤 걸 주워 듣든 어떻게 해서 이건 완전 다른.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종합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도 현재 시점에서 나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나의 대화법이고 나의 실력인겨. 남들과 다르죠. 자 환율도 볼까? 이제 와서 환율을 얘기해. 자 지난 야간 강연 방송 때 이미 이 정도 환율은 지금 정도의 환율을 예상해 주시는 못했죠. 나도 보세요. 환율이 이건 11월 5일 얘기입니다. 환율이 1300 부근으로 올라갈 시 335를 깨면 전저점을 테스트하겠다라는 신호다라는 말 정확히 해줬지. 이미 이종복은 환율이 저 정도 부근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저점을 테스트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전저점은 내가 얘기한 전저점은 324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나와져 있는 이 차트적으로는 320 부근이잖아. 여기 그날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그죠? 지금 지수 얼마예요? 지금 320대잖아. 보입니까? 거기서 별반 크게 밀려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수에서 크게 밀려있지 않잖아.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 나한테는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털되고 개고생했는데 여기서 미국까지 가서 더 개고생하지 말어. 너 2번 죽는다. 내 말 한번 들어봐.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할인 이벤트 무조건 참석하시고 오늘 야간 방송 시장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거 해줄 테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12일날 쿼드러플 위칭데이 끝나면 그날 또 야간 방송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정도 시장에서 나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는 사람도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걸. 얘기했잖아. 나는 이종복이라고. 여러분들 꼬시고 싶은 마음도 없고 꼬시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해줘도 기세가 꺾이거나 심리가 꺾여버리면 방법은 없어. 대신 나중에 올라갔을 때 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마라.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이거 진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야 여러분. 근데 나는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그냥 이런 시장만 겪은 사람이야. 20년간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를 20년을 살았는데 나도 어이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니? 그치만 모든 것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지금은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라고 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팩트고 100%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주자. 최근에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 놈들만 존내시켜 준 게요. 보라고. 이게 데이터잖아. 얘들이 병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 외국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인데 얘들이 장이 나락으로 갈 것 같은데 선물을 이렇게 산다고? 이 새끼들 물론 12월 만기 끝나고 때릴 수도 있어. 그건 가봐야 알아. 다만 지금 놓여진 걸 보라고. 모든 것이
그건 아니다를 가리키고 있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강조한 게 20년인 사람이요. 20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긍정으로 작용하기를 좀 나도 바라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고 목요일 야간 방송, 그 다음에 15일까지 할인 이벤트, 현금 있는 사람들 여기는 박앤세일이요. 그리고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은 잘 인내하고 잘 견디세요, 여러분. 어차피 주식은 6개월 선행하는 걸 생각해봐. 지금 이 불확실성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면 여기가 바닥인겨. 그거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면 몰라도 그게 주식이요, 여러분. 나는 주식만을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 이런 얘기 한 거야. 당장 막 종목들 날라가고 장 날라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여기는 저런 걸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한번 생각해봐. 아시겠죠? 지금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회. 이거 내 말이 맞을 겁니다.